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입니다. 네, 이제 2025년도 마지막 분기 시작이 됐습니다. 마지막 분기에 또 좋은 투자 성과들 내시길 기대를 하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시작이고 10월 첫날이다 보니까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증권면에서 톱 기사로 일단 9월을 마감하고 이제 10월에 대한 전망, 이 약간 전망성 기사가 오늘 톱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9월 징크스 깬 코스피 10월 달 변동성 시험대다. 이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왜 이제 9월 징크스냐? 9월이 이제 그동안의 과거 사례를 보면 별로 그렇게 안 좋았다 이거죠. 실제로 보면은 지난 2000년 이후 하니까 25년 가까이 된 거죠. 지난 25년 동안 9월 평균 수익률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1%, 코스닥이 마이너스 2.8%니까 코스닥은 꽤 9월은 하여간 좀 부진했던 장이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도.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번 9월 코스피 지수 보십시오. 한 달간 7.6%나 상승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그리고 다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행보를 보였다. 그러면 이제 올해가 다른 해 9월과 다른 이유가 뭘까? 없던 게 있던 거죠. 정책 수혜 기대감 이 부분이 이제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법 개정안도 추가 얘기 나오고 있고 대주도 양수세 기준도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원래대로 환원을 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 제도들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켜켜이 이제 쌓이면서 9월달에 예년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계속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2000년대 들어서 지금까지 25년간의 9월장의 이런 수익률은 앞으로 다가올 25년간에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제도가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시장이 굳이 저렇게 기업 실적들이 나쁘고 이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가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싶고요. 대신 이제 10월 달에는 9월 달이 원래 별로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10월 달에는 조금 부담감을 갖고 가야 된다. 요게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논리였습니다.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일단은 좀 이 관세, 이 부담을 좀 감안했을 때 수익성,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 나오는 거 보면 3분기 그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그렇게 뭐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건 물론 좀 잘 나가는 뭐 주도 섹터들 중심으로 내놓은 통계이긴 한데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물테면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이렇게 굳이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분기 어닝 시즌도 일단 뚜껑 여는 걸 한번 보시죠. 일단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 10조 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벌써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연간으로 좀 5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요. 일단 대형 이 반도체 두 종목의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꼭 굳이 3분기 실적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대외적인 부분들, 이 외환 시장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한미 협상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의 셧다운 이슈,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 등등등 대외적인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대외적인 변수들이 우리 시장의 이런 어떤 상승 방향, 우상향 추세를 꺾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는 데는 뭐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상향 방향을 생각하신 상태에서 10월 달은 일단 시작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단기적인 재료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큰손 유커들이 돌아온다. 식품업계 K푸드 특수기대감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대규모 관광객들 6호라고 얘기를 이제 여기서 표현도 있습니다만 하죠. 이제 무비자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그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지역 대표적인 게 명동, 성수동, 그다음에 홍대 입구 이런 쪽이 되죠. 이쪽은 좀 버글버글한 모양입니다. 아직 뭐 본격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두는 것도 아닌데 이들이 많이 가고 많이 사는 품목들을 보니까 편의점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뭐 패션 제품, 액세서리, 그다음에 푸드 뭐 이런 걸 많이 지금 벌써부터 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매출이 100배 늘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오늘 일간지 곳곳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데일리 기사는요. 이 중에서도 좀 우리 식품업계들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준비를 많이들 했더라고요. 삼양식품, 농심, 편의점 업계들인데 삼양식품은 그 롯데마트 서울역점 있죠. 여기에다가 외국인 방문객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뭐 이 불닭볶음면을 4가지 종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맛으로 이 불닭볶음면을 좀 재구성한 그런 세트 상품을 좀 내놓고 있고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크게 늘어나냐라는 것보다도 외국인 관객들이 와서 먹어보고 이제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중국 내에서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노린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농심도 요즘에 K-팝 데몬헌터스, 이 캐대언 이 콜라보 제품들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외국 관객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스낵 쪽, 과자 쪽이 좀 강하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비초비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한 이런 판매 전략들을 좀 구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고 있고 편의점 업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들을 들러서 뭐 이렇게 그 세트들이 있습니다. 뭐 바나나 우유에다가 뭘 넣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편의점 업계도 그런 것들의 상품을 대부분 매대에다가 더 많이 배치를 하고 외국 관객들이 보기 좋게 뭐 어떤 언어적인 이런 표현들도 이제 중국어로 이렇게 가격이라든가 설명 같은 걸 달아놓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게 준비들을 좀 그동안 많이 했고 그것들이 지금 실제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결국 이제 이 내용들은 우리 식료품 업계의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소각 의무화하기 전에 상장사 자사주 빨리 처분하자. 그러니까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는 얘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또 반대로 가는 회사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자체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후유증들은 나중에 분명히 이 회사들의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주 처분 결정을 한 상장사주가 이렇게 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이렇게 크게 늘었죠. 한 달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근데 처분을 하냐면 교환사채 발행하는 거 이거 많죠. 그다음에 임직원들한테 교부, 그러니까 임직원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뭐 인센티브 명목으로. 그다음에 그냥 팔아버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주를 출연하는 형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방식,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들여서 이거를 소각하는 게 아니고 소각한다는 거는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 환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판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 물량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주 환원 정책에는 배치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트렌드는 또 정부가 원하고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을 하는 거니까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역풍을 만나서 이제 이걸 포기한 회사도 어제 KCC가 대표적인 예죠. 그래가지고 어제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다 이게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기억을 합니다. KCC도 아마 그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뭐 교환 EB 발행하고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결국 못한 이유는 시장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시장에서 우리를 되게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결국 그걸 처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결국은 이렇게 좀 하는 회사들은 나름의 뭐 자금매였던 여력이 좀 부족하던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중요한 거는 그런 회사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은 주가 관리가 안 될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기사는 뭐 내용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들이 이 자사주를 이런 식으로 처분하는지 한번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가급적이면은 좀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좀 피하시는 게 좀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주토피아 얘기는요. 양자 컴퓨팅 관련된 얘기인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주가가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거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ETF 같은 경우, 양자 컴퓨팅 ETF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냐 안 담고 있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더군요. 좀 표 보십시오. 일단은 최근 6개월의 양자 컴퓨팅 ETF 수익률을 보시면 신한자산운용의 소울이 128% 아주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가장 낮은 거는 라이즈의 미국 양자 컴퓨팅,
이건데 지금 수익률 차이가 거의 뭐 더블 가까이 이상 납니다. 70%가 넘게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를 보니까 이 두 회사의 종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가 나더라고요. 리게팅 컴퓨팅하고 디웨이 퀀텀 이 두 회사의 비중이 많은 종목이 많은 상품이 이제 소울이고요. 그게 좀 적은 게 이제 라이즈였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6개월 사이에 수익률을 거의 2배 이상으로 벌려놨던 그런 이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럴 때는 이제 투자 전략이 중요한 건데 전문가들은 일단 지금 들어가기 좀 늦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이 두 종목이 이렇게 수익률을 많이 냈다 그러면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게 이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요즘 또 트렌드에 따라서 보면 가는 종목이 또 가는 어떤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편입 비중이 높은 어떤 ETF 상품을 좀 일단 봐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